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가을이 다가오는 9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남가주 폭염경보가 오는 9일 금요일까지로 연장 발효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주민들의 열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은 5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고 오늘은 17년 만에 최고 사용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력운영업체 측은 정전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절정경보 플렉스 알럿을 7일 연속 발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력운영업체는 지금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잘 버텨왔다며 계속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절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도 전력 공급 비상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오늘도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곳곳의 전력시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꾸준한 수분 섭취를 당부했습니다. 실내 온도 조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쿨링 쉘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는 오늘부터 15일 동안 야외 단수가 시행됩니다. 누수가 확인된 수도관 수리 작업 때문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2천여 에이크를 전소시키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7채 주택이 전소됐으며 인근 지역 1,500여 가구에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는 규모 3.4의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3일 연속 지진이 이어져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패스트푸드 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2달러까지 인상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패스트푸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지난 주말 해킹당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정상 수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고 해커 검거를 위해서 연방수사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요청해온 러시아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최소 10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 2명 가운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국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포항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갔다가 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실종 12시간이 지나 2명이 구조됐고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수색 구조 작업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흰남노가 핥히고 가면서 주택 상가 80여 채가 침수되고 도로와 교량 300곳이 파손됐습니다. 농경지는 3,800헥타르나 침수된 가운데 낙과 피해가 잇따르면서 추석 연휴를 앞둔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고 내일 최종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위원장직을 고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해온 교수학술단체가 논문 4편 모두 심각한 표절이 확인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논문들은 표절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주팔자 블로그 같이 근거 없는 내용까지도 그대로 베낀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시즌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MVP 경쟁이 치열합니다. 뉴욕 양키즈의 에런 저지가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시즌 54호 홈런을 터뜨렸고 선발 투수로 11승을 기록 중인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는 어제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시즌 31호, 32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메이저 대회 최대화 우승자 라파엘 나달이 US 오픈 16강에서 세계 랭킹 26위의 티아포에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US 오픈 남자부 경기는 누가 우승하든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챔피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1.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뜨겁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9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9월 6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너무 덥죠.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덥기 시작하더니 잠잘 때까지 덥다. 자면서도 덥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폭염이 남가주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은 계속 100도를 넘고 있는데 LA 다운타운 기온이 어제 101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9월 4일 102도를 기록한 데 이어서 어제 101도. LA 다운타운이 100도를 이틀 연속 넘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덥다는 얘기입니다. 파사데나 어제 105도, 놀스헐리우드 산타클라리타 109도, 벤나이스 랭캐스터 110도. 이 정도면 참기 어렵죠. 너무나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폭염으로 더운 날씨 계속됩니다. 풀럴튼 100도, 애너하임, 그나마 애너하임은 좀 시원하네요. 시원한 온도가 98도입니다. 걷기가 불편할 정도의 뜨거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거리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팔트 도로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불판 위를 걷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00도를 넘자 아스팔트 기온은 140도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연방기상청은 이 같은 남가주 지역의 폭염 9일 금요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매일 100도를 넘거나 100도에 육박하는 이 엄청난 폭염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기상청은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많은 양의 물을 수시로 마시고 직사광선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지럽고 기절할 것 같은 증상이 자꾸 나타나면 즉각 911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것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야외에서 일하는 경우 그늘에 있어야 하고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서 자주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자주 휴식을 취하면 윗사람에게 또 미안하죠. 그래도 때가 때이는 만큼 휴식을 자주 취해야 합니다. 또 LA시와 LA 카운티는 쿨링센터, 쉘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내 에어컨 조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 쿨링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시와 카운티 보건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쿨링센터 위치와 관련된 정보는 전화 서비스 311, 구글 맵, LA시나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지역에 강제 단전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력을 공급하는 캘리포니아 아이소 측이 전력 사용량이 갈수록 늘고 있어 오늘 이 공급량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 단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며 다시 한번 절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아이소는 플렉스 알럿을 또 발령해서 7일째 절전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절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 사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제대로 절전하지 않는다면 강제 단전 조치는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제 단전 명령이 내려지면 서비스 지역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모든 서비스 지역에 공평하게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전력 공급 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는데 또 산불도 발생했습니다. 빅베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빅베어 스키 리조트 스노우 서밋과 베어 마운틴 사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지금까지 332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0에이커를 전소시킨 뒤 밤사이에 전소된 면적 산불이 좀 확산됐죠. 진화율이 현재까지 0%입니다. 14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에어탱크와 소방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또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글래스로드부터 사우스포크 리버로드까지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38번 고속도로 밀크릭과 레이크우드 로드 사이 양방향을 전면 폐쇄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 진화 작업과 함께 산불 원인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해멧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에 발생한 페얼뷰 산불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1명이 부상했습니다. 지금까지 2,700에이커가 전소된 가운데 진화율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불은 건물 7채를 소실시켰고 상당수는 주택으로 알려진 가운데 또 다른 7채는 파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대 수천 가구에는 대피령이 내려졌고 해매통합교육부 소속 학교들은 오늘 하루 휴교를 합니다. 연일 100도가 넘는 폭염, 여기에 산불, 이제 하나 남았죠. 지진입니다. 오늘 새벽 리버사이드 카운티 베닝 지역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실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55분 베닝 북동쪽 지역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진원지는 유칼파에서 남동쪽으로 12마일 떨어져 있고 진앙의 깊이는 10마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은 유칼파와 헤멧 그리고 캐데드랄 시티 등에서 감지됐지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즉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3일 연속 지진이 보고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엔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에는 LA 시간으로 어제 오후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한 태풍 흰남노가 경남 지역을 관통해서 경북 포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태풍이 마지막으로 핥히고 간 이 포항 지역에는 시간당 110mm의 물폭탄이 쏟아져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포항 남구를 가로질러 영일만으로 이어지는 냉천이 도로까지 범람했습니다. 천변의 정자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통째로 떠내려왔습니다. 주택가 골목까지 들어찬 물에 차량이 떠내려가는가 하면 가구와 집기들은 하나둘 집 밖으로 떠밀려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은 지붕만 남기고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경남 지역을 관통해 지난 뒤 마지막 관문인 경북 포항에 400mm 물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포항 운하를 중심으로 물이 불어나면서 남구 지역 곳곳이 침수됐고 북구 죽도동 일대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포항시는 새벽부터 침수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지만 갑자기 불어난 물에 주민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남구 오천읍 도로에서는 70대 여성이 가족과 함께 대피소로 가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간 뒤에도 하천, 저수지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이어졌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대부분 임시 휴업하고 중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거나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포항과 울진을 출발해 울릉도, 독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은 모두 끊겼고 포항 동빈항에는 수백 척이 피항해 평소보다 3배 정도 많은 650여 척의 발이 묶여 파고가 가라앉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흰남노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실종된 주민 7명 가운데 5명이 12시간이 지나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5명 가운데 39세 남성과 51세 여성은 생존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여성 2명과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추정된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당국은 실종자들을 추가로 찾기 위해 지하 주차장 배수 작업과 수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3명이 애초 실종된 이들과는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방금 전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폭우가 쏟아진 포항시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신고가 소방국에 잇따라 접수됐고 7명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그중에 2명이 구조된 것입니다.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66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008년 대지진 이후 쓰촨 일대에서는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봉우리 사이로 흙먼지가 구름처럼 날리며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이 하나둘 구조됩니다. 쓰촨성 루딘현과 스맨현을 강타한 규모 6.8, 4.2의 지진. 인명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구호 인력 6,500명이 급파됐지만 군데군데 끊긴 산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5만 명 넘게 나온 이재민들은 임시 보호시설로 옮겨졌는데 주변 발전소마저 파손돼 전기 공급도 원활치 못합니다. 긴급 구조 예산은 약 296억 원. 정확한 재산 피해는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쓰촨 일대에선 지난 2008년
규모 8.0의 대지진 이후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2006년 완공된 산샤댐의 저주란 말도 나왔습니다. 댐 안에 갇힌 막대한 양의 양쯔 강물이 집안을 무르게 만들어 생긴 인재라는 겁니다. 이번엔 극심한 가뭄 이후 1, 3년 안에 대지진이 찾아온다는 비주류 이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여름 스촨과 충칭을 비롯한 내륙 일대가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지진은 올해 가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만큼 이론이 맞지 않는다는 반론과 함께 내년 이후 더 큰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레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9월 6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역시 맑고 뜨겁습니다. 각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는 3, 4도가량 내려앉는 곳 있지만 별다른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낮 기온 다시 2도가량 높아지기 시작하고 이번 주 금요일의 낮 기온이 이번 폭염에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경보는 이에 따라 금요일 밤 8시까지 하루 더 연장돼 있고 다행히도 이번 주 토요일의 낮 기온은 금요일 전날보다 12도가량 떨어져서 급격한 비온 변화가 시작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까지만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93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97도, 74도, 밸리와 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108도, 78도, 해안 지역은 82도, 71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태풍의 영향권선에서 벗어나면서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0도, 낮 최고 기온은 8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다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All New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91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윌밍턴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사고 있습니다. 101 노스 방향 팬다이스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중간 레인에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01 사우스 방향 알라메다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도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4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시에라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사고 있습니다. 5번 노스 방향 아틀란틱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사고 있고 60번 웨스트 방향 레저볼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에도 사고 소식 보고됐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너무너무 더웠죠. 노동절 연휴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600명 이상의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DUI로 적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DUI 집중 단속 첫 번째 36시간 동안 모두 607명을 체포했다고 트위터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과 DUI 운전자 적발에 집중을 했고 첫 36시간 동안 607명을 체포한 것이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아만다 레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커미셔너는 DUI는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집중단속과 더불어 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연휴기간 중 안전여행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노동절 연휴 기간에는 985명이 체포됐고 6,000건의 과속 티켓이 발부됐는데 올해 노동절 연휴의 DUI 체포 건수와 과속 티켓 건수는 오늘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가솔린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0.4센트가 상승해서 갤런당 $5 29.1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80일 동안 78일 하락했고 오늘로 나흘째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가격은 닷새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0.8센트가 상승해서 갤런당 $5 23.8센트 기록 중입니다. 한편 전국 가솔린 가격은 최고가에서 84일째 하락 중입니다. 어제보다 0.7센트가 떨어져 갤런당 $3 77.9센트 기록 중입니다. LA 통합교육구 전산망이 해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자체 IT 시스템에 해킹이 일어나 즉각 연방당국에 신고를 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킹 신고가 백악관까지 보고됐고 백악관은 즉각 교육부와 국토안보부, FBI, 기반시설보안국 등 관련 부서와 기관들에게 적극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해킹범 검거를 위해서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구 직원들의 건강보험과 임금 등은 영향을 받지 않았고 학생들의 성적 시스템에 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11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해킹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노동절이었던 어제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시급을 $22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패스트푸드 종사자 보호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패스트푸드 책임과 표준회복법인 AB 257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55만 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의 패스트푸드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처우, 업소의 안전 등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핵심으로서 근로자와 고용주 대표자 각각 4명과 또 최소 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 2명까지 모두 1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특정 업계를 위해서 별도의 규제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이곳 캘리포니아가 처음입니다. 이 법에는 점포가 100개 이상인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가 내년도 최저시급을 $22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2는 현재 캘리포니아주가 26명 이상인 업체에 적용하는 최저시급 $15에 비해서 46.7%나 많은 액수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주는 세계 최고의 경제를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탠 모든 사람들이 국가 번영의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법은 논의 과정에서 경쟁자 단체의 반발을 불러왔고 주회 공화당 의원들은 법 통과 이후도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도 이 법은 레스토랑 체인점 업주들의 눈에 이 포크를 꽂았다고 비판하면서 임금 인상이 가격 인상까지로 이어져서 앞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최소 20%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시작했죠. 그리고 실내에서 머물거나 실내에 쉬는 경우, 집에 있는 경우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로 뭘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영화, 드라마 많이 봤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OTT 가입자가 크게 는 것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것질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식 소비가 증가해서 과자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도리토스, 치토스, 러플스, 팝코너스, 스마트푸드, 썬칩
미국인들이 많이 소비하는 과자의 2분기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식생활에서 간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습관을 바꿔놓은 것,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입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서 과자 섭취를 예전보다 많이 하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로 사무실 출근이 늘어나고 학생들도 모두 학교로 돌아갔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생긴 식습관이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미국의 스낵 시장 규모는 2017년 1166억 달러에서 올해 1506억 달러로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약국 체인 기업인 CVS가 홈 헬스케어 기업인 시그니파이 헬스를 80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CVS 헬스는 시그니파이 헬스를 주당 30.5달러, 총 8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 주요 사업은 의료인이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그니파이 헬스 측은 임상의 만여 명을 이 초단기 근로자인 기그 워커 형태로 고용하고 있고 아마존과 유나이티드 헬스 등도 이번 시그니파이 헬스 인수전에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파이자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 접종 일제히 시작됩니다. 대형 약국을 시작으로 새로 나온 오미크론 백신 예약 및 접종이 일제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LA 카운티도 이번 주 내로 백신을 공급받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백신 접종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파이자와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기존 백신을 업데이트한 새로운 백신을 긴급 승인한 데 이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오미크론 백신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CVS, 월그린 등 대형 약국을 시작으로 오미크론 부스터샷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미크론 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곳 월그린입니다. 월그린스의 경우 웹사이트에 접속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예약하고 백신 접종 종류 중 코로나 추가 백신 또는 부스터를 클릭하면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안전을 위한 업데이트된 부스터가 제공된다라는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자의 새 백신은 12세 이상에 한해 접종할 수 있고 모더나는 18세 이상 성인에 제한됩니다. 코로나 감염 여부 검사를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사용이 일반화됐지만 이 한 번의 검사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FDA가 반복적인 검사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FDA는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 자가진단 키트를 통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면 48시간 이후에 다시 검사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증상이 있는데 두 번째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온다면 또다시 세 번째 검사를 하거나 아예 연구소로 보내지는 PCR 검사를 해볼 것을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가 검사를 한 뒤에 이것을 PCR 검사로 다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입국 시 기본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오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류도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어납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를 이렇게 인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 여행객들은 기본 면세 한도가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상향 조정됩니다. 또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리터 400달러 이하 한 병에서 2리터 400달러 이하 두 병으로 확대됩니다. 술 면세 한도가 두 병으로 올라간 것은 1993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담배와 향수 반입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미주 한인 관광업계는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상품 구매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한인 사회 경제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다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LA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LA 카운티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입니다. 이런 법이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의 많은 부분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 지금 법안들이 대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법안이 슈퍼마켓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봉지에 대한 규제입니다. 2025년부터 마켓에서 사용되는 봉지는 무조건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또 다른 법안은 배터리, 와인병, 형광 등에서 발견되는 수은 등의 일회용 용기의 판매를 2028년부터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이와 같은 수수료 부과를 통해서 향후 10년간 5억 달러 기금을 마련해 각종 환경보호 목적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5억 달러 기금 중 60%는 저소득층 세대와 지역에 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정부는 캘리포니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을 늘리고 사용하는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 규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들은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 즉각 시행되는 법안들이 상당수입니다. 2019년 기준 1억 3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전국에서 한 번 쓰고 버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화살을 맞고 부상한 곰이 사라져서 현재 관계 당국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야생부는 알카디아 지역에서 곰 한 마리가 화살에 맞은 채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알카디아 지역 인근 산악지대에서 허가된 사냥 도중에 이 화살에 맞은 곰이 도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어류 야생부는 곰을 빨리 찾아 상태를 보고 그 부상 정도에 따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곰과 관련된 제보는 알카디아 경찰국에 하시면 됩니다. 곰에 이어서 이번엔 상어입니다. 하와이에서 50대 프랑스 관광객이 상어 공격을 받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하와이 경찰은 프랑스 출신의 올해 51살 여성 관광객이 마우이섬 북쪽 바다에서 상어에 물렸다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변에서 약 100야드 떨어진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상어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잔치 LA 한인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코리안 퍼레이드가 오는 24일 토요일 LA 한인타운 중심부 올림픽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게 됩니다. 한인사회와 미주류사회의 우호와 단합을 상징하면서 퍼레이드를 이끌 공동 그랜드 마샬에 한인사회에서는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 그리고 미주류사회에서는 릭 카루소 LA시장 후보가 선정됐습니다. 또한 명예 공동 브랜드 마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가 선정됐습니다. 이 한국일보 미주본사 주관으로 9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이어지는 제49회 코리안 퍼레이드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간 행사가 열리지 못한 공백을 딛고 일어서서 한인사회 모든 기관과 단체, 주민들이 동참해서 내년 미주한인임의 120주년을 앞두고 한인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다짐하는 팬데믹을 넘어 새로운 이민사 100년을 향한 한인 대행진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브리핑입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조인성 논설위원회 부자 감세라는 좀비라는 이 칼럼이 올라와 있는데요. 부자 감세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를 휩쓸던 경제사조인 신자유주의 트레이드마크. 레이건 이후 공화당은 정권을 잡을 때마다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낮춰주면 투자가 늘고 경기가 부양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들먹이면서 부자 감세를 추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논거와 주장을 뒷받침해줄 만한 실증적 근거, 결과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부자 감세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위험하고도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사실만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감세안을 발표했고, 그러면서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미국 내 가정들의 소득이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논거를 내세웠습니다. 법인세 인하 조치가 가구당 최소 연 4,000달러에서 최고 9,000달러까지 소득을 늘리게 할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조윤성 논설위원은 지적합니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에게 떨어진 횡재는 서민 경제로 전혀 흘러들어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감세 시행 2년 후 실시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법인세 인하로 드러난 기업들의 캐시플로우 가운데 투자와 개발 연구에 들어간 것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주들 배당금으로 쓰인 것으로도 나타났다라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법인세 감세가 부자들의 배만 더 불리는 데 이용되고 있다라며 부자 감세라는 좀비 오늘자 칼럼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 캐나다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최소 10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 2명 가운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들은 형제로 밝혀진 가운데 현재 캐나다 경찰은 나머지 1명도 쫓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캐나다 경찰은 흉기 난동 용의자 2명 가운데 1명이 현지 시간 5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만 하루 만입니다. 경찰은 숨진 용의자가 사건 현장 부근 주택가 풀숲에서 발견됐으며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We can confirm he has visible injuries. These injuries are not believed to be self-inflicted at this point. 캐나다 경찰은 숨진 용의자의 1살 아래 동생은 다친 상태로 도주 중이라며 용의자들이 형제 사이였다는 것도 처음 밝혔습니다. Damien's brother may have sustained injuries. This has not been confirmed. But we do want the public to know this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he may seek medical attention. 경찰은 달아난 동생이 사건 현장에서 남쪽으로 약 330여 킬로미터 떨어진 레지나시 부근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달아난 용의자는 3건의 1급 살인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동기는 마약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접한 현지 주민들은 외출을 삼간 채 경찰 수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I'm still terrified. I'm terrified they're going to come back and do it again.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주를 비롯해 미국 국경 관리 당국과 협조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10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며 현재 위독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영국의 새 총리에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이 선출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마가렛 대처, 테레사 메이에 이어서 세 번째 여성 총리인데 지금 이 세 번째 여성 총리 앞에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KBS입니다. 파티게이트 등 추문으로 조기 퇴진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의 후임으로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이 선출됐습니다. 마거릿 대처, 테레사 메이에 이은 세 번째 여성 영국 총리입니다. 트러스 신임 총리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출발합니다. 영국 시민들은 10%를 넘나드는 물가 상승률에 고통받고 있고 파운드화 가치는 매일 하락 중입니다. 트러스 신임 총리의 해법은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겁니다. I will deliver a bold plan to cut taxes and grow our economy. I will deliver on the energy crisis. 당장 발등에 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등한 가계 에너지 요금입니다. 내년 4월엔 연간 요금이 1,000만 원을 넘을 것이란 우려 속에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 조만간 트러스 신임 총리가 에너지 요금 동결을 선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제정책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등 보리스 존슨 내각의 기조를 계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It's very important at this time that we keep up the pressure on Vladimir Putin by supplying more weapons to Ukraine, by increasing the sanctions. 현재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어렵고 최악의 경제난이라던 1970년대 후반과 비슷한 상황. 철의 여인 대처 전 총리를 추앙했던 트러스 신임 총리가 대처가 그랬던 것처럼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나도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어제 시즌 31호, 32호 홈런포를 연거푸 쏘아 올리면서 빅리그 개인 통산 500안타를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5타수 3안타 3타점을 올렸고 팀의 10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타니 선수와 지금 에런 저지 선수가 MVP 경쟁을 하고 있죠. 에런 저지 선수는 54호 홈런을 쳤습니다. 32홈런을 친 사람이 어떻게 54홈런을 친 에런 저지와 MVP 경쟁을 하느냐. 오타니 선수는 여기에 선발 투수로 나서서 11승, 평균 자책점 2.58을 기록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메이저 최다 우승자 나파엘 나달이 US 오픈 16강에서 세계 26위의 복병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남자 8강 대진이 확정된 가운데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나달의 백핸드가 네트에 걸리는 순간 티아포가 머리를 감싸안고 감격에 빠집니다. 메이저 23승 신기록에 도전하는 라파엘 나달. US 오픈 16강에서 복병 티아포의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즌 메이저 대회 첫 패배입니다. I was not able to create damage on him, so yeah, well done for him. He was better than me. 페더러와 조코비치가 불참한 가운데 나달마저 탈락하면서 US 오픈은 빅3 없는 결승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생애 첫 메이저 챔피언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디펜딩 챔피언 메드베데프를 꺾고 올라간 악동 키리오스와 알카라스 등 유력 우승 후보 모두 메이저 우승 경험이 없습니다. 여자부에서는 세계 랭킹 1위 12용 테크가 니마이어를 제압하고 8강에 올랐습니다. 최다 홈런 기록을 향해 달리고 있는 뉴욕 양키스의 거포 에런 저지는 54호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A long home run into the second deck. Number 54. 샌디에이고 김하성은 3경기 만에 안타를 쳤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프랑스가 D조에 속해 있죠. 덴마크, 튀니지아,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4개 국가들과 D조에 속해 있습니다. 프랑스 축구대표팀의 미드필더 폴 포그바가 무릎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 국가대표팀에 포그바가 과연 합류할 수 있을지 월드컵 출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 포그바는 현재 유벤투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한국 시간으로 모레 새벽 이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시즌 첫 골 사냥에 나섭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슈팅이 골키퍼에 막히자 손흥민은 그저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리그 개막 한 달이 지나도록 골맛을 보지 못한 갈증이 쌓인 손흥민에게 반전의 무대가 다가왔습니다. 새 시즌 만에 밟는 꿈의 무대,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무득점에도 유럽 축구연맹이 소개한 마르세유전 예상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콘테 감독의 신뢰도 변함없습니다. He's done everything, but yeah, but he has to be calm because also today the performance was good. He's an important player for us. For sure, I know during the season you can have a personal satisfaction to score. 상대 마르세유는 프랑스 1부 리그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수비가 안정적인 팀. 풀럼전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준 손흥민이 마르세유의 수비를 뚫고 시즌 첫 골을 터뜨릴지 관심입니다. 나폴리의 골 넣는 수비수로 인정받은 김민재는 잉글랜드 리버풀을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기다립니다. 라치오전이 끝난 뒤 다리에 붕대를 감은 모습이 포착돼 부상이 우려됐지만 단순 타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재가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리버풀의 누네스를 어떻게 막을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2022년 9월 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